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2월 15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중 일본, 한국, 홍콩 등 증시가 하락한 반면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5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 0.5% 상승, 심천성분지수 1.69%, CSI 300지수 1.06%, 상해 과창 50지수 2.88% 상승, 심천 창업한 지수 3.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상승 배경 중 국내 요인으로는 주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난 1월 17일 인민은행이 MLF를 통해 7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제공했고 당시 MLF 금리를 2.95%에서 2.85%로 인하했습니다. 2월 15일 오늘 중국 증시 개장 전 인민은행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2월 15일 MLF를 통해 3천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하고 MLF 금리는 지난 1월 17일 7천억 위안 규모 MLF를 제공할 때 10bp 인하한 2.8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MLF는 Medium Term Lending Facility의 약자로 중기 대출 창구 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데 인민은행이 상업은행과 정책은행을 대상으로 기초 통화를 제공하는 통화 정책 수단입니다. 또한 인민은행은 오늘 7일물 여갈피를 통해 100억 위안 자금을 공급했는데요. 100억 위안이라는 작은 규모라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14일 어제 장 마감 후 중앙국유기업의 실적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14일 국무원 국자위 즉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1월 중앙국유기업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액, 세전이익,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2.4%, 11.3%, 10.2%였습니다. 국자위에 의하면 올 들어 중앙국유기업은 시장 상황에 대해 연구 판단하고 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경영 전략을 적시적으로 개선했다. 중앙국유기업은 계속해서 유효 투자의 확대에 노력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퀄리티와 효율성 향상을 잘하고 비용 절감과 지출 절감을 하고 적자에 대한 관리 강도를 강화해서 계속해서 관리 수준을 향상했다. 향후 중앙국유기업은 원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올해 1분기 안정적인 스타트를 실현해 거시경제라는 큰 판의 안정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5대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상해종합지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지난 12월부터 낙폭이 컸던 상해 과창 50 지수와 심천 창업한 지수는 오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폭 큰 순으로 발전설비 5%대, 제약 반도체 의료보건 정밀화학 3%대, 전력망,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2%대, 통신장비, 자동차, 우주, 국방, 주류, 레이저, 바이오, 기초금속 1%대,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계, 건설, 화학원료, 식품, 건자재가 1% 이내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공항 3%대, 외식관광, 정유, 천연가스 2%대, 석탄, 에너지 설비, 가구, 은행, 항구 1%대, 그리고 부동산, 철강, 통신, 보험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인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아직 관망 분위기가 비교적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한 반면 홍콩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한국 시간 오후 4시 35분 기준 홍콩 항생지수 1.07% 하락, 홍콩 H지수 1.3% 하락, 홍콩 테크지수 0.5% 하락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제약 바이오 5%대, 반도체 2%대, 자동차 및 부품 1%대 상승했고 반면 하락 업종은 에너지 3%대, 은행 보험 2%대, 통신 서비스 1%대, 그리고 소재, 소매, 하드웨어, 운송, 소프트웨어, 부동산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11일, 14일, 15일 이렇게 3일 연속 하락 중인데요. 해외 쪽은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 영향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홍콩의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는데 홍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2월 14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71명으로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플랫폼 분야 중 차량 예약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 찐중투 과거 시황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은
지난 1월 20일 교통운수신업종협동감독관리부라는 부처에서 만빵, 호라라, 디디 호윤, 콰이고打车 등 화물 운송 플랫폼 4곳과 면담을 했고 또 디디出行, 차오차오出行, T3 出行, 메이투안 出行 등 차량 예약 플랫폼 4곳에 경고를 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해 정돈해서 화물차 기사, 차량 예약 기사 등 종업원의 합법 권익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2월 15일 오늘 개장 전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교통운수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이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네트워크안전과 정보화위원회 등 8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통지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통지서 명칭을 직역하면 좀 긴데 온라인 차량 예약 산업의 사전, 도중, 사후 풀 밸류체인 감독관리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입니다. 네, 온라인 차량 예약 산업의 사전, 도중, 사후 풀 밸류체인 감독관리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본 통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전 합동 감독관리 요구사항을 추가했고 둘째는 온라인 차량 예약의 풀 밸류체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개선했고 셋째는 풀 밸류체인에 대한 감독관리 절차를 보다 더 세분화했습니다. 중국 차량 예약 플랫폼 1위라면 디디추싱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디디추싱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21년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상장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계속 하락하면서 낙폭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기사에 의하면 디디 산하의 각 사업 파트의 책임자들이 감원 관련 통지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각 파트의 감원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전체 감원 비율은 약 20%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각 파트 중 국제부는 아직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디디추싱 상장 직전인 2021년 6월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이 토론 영상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이 파란색 영상 디디추싱의 현재와 미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서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지난 1월 4일 국가인터넷정보반공실, 발개유, 공신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이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방송총국, 증감위, 국가기밀국 및 국가암호관리국 등 13개 국가부처에서 공동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의 취지는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안전과 데이터 안전 보장, 국가 안전 수호이고 2022년 2월 15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네, 이상 2월 15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이었고요. 내일은 오전에 1월 CPI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